혹 누군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이 가장 건강한 날이 아닐까요? 내일부터는 더 아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드니까 이제 이 불안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잘 봐라는 거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불안한 감정이 들 때 떠오르는 생각들에 너무 빠지지 말라. 그리고 그때 무언가를 결정하지 말고 다음날 일어나서 좀 불안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 다시 고민해봐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성통증연구소의 최명훈입니다.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24년 12월 3일에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령이 내려졌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많이 놀라기도 했고 또 아주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분노했고요.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좀 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정치 얘기를 하는 채널은 아니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중요하게 다루는 채널입니다. 그런데 이 계엄령을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이 계엄령 사태를 통해서 우리도 뭔가 좀 배울 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도대체 왜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내렸어야만 했을까? 네, 그 정확한 것은 대통령 자신이 알겠죠. 우리가 아직까지 분명한 해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그 생각이 궁금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감정적인 측면에서 그날의 일을 좀 돌이켜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그가 어떤 심경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그는 매우 불안정했다, 매우 불안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불안에 빠졌을 때는 무언가 제대로 된 결정을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제가 띄워 드릴 텐데요. 가능성이라는 걸 볼 때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인 감정, 예를 들면 행복감에 취해 있거나 즐겁거나 뭔가 마음이 평안할 때는 다양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이 방법 혹은 또 저 방법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를 좀 보게 되고 그 가능성 너머의 또 미래의 어떤 모습들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어떤 걸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불안에 빠지게 될 때는 그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게 돼요. 그래서 한 단면만 보게 되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고집스러운 면으로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은 아마 그 당시에 그리고 이 계엄을 준비할 그런 생각을 했을 당시에 무언가 굉장히 불안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어떤 신변이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정권, 자기의 가족, 자기의 배우자의 문제 이런 것들이 뭔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이게 뭐 어떤 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한 개인으로서 몹시 불안했을 거예요. 물론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 불안했을 때 그가 내린 결론은 계엄이었죠. 사실은 그거 말고도 그게 아니어도 사실 해볼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았겠지만 그 선택지를 가지지 못했던 겁니다. 이렇게 뭔가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될 때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축소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는 사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사실 힘든 상태가 됩니다. 그때 내린 결정들은 주로 우리가 대충 돌이켜보면 후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좀 있으세요? 내가 뭔가 불안하고 우울할 때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그로 인해서 후회했던 적 없으신가요? 저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어떤 미국 이민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저에게 이제 미국 이민에 대한 제안이 왔던 병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폰서십을 제가 받아서 영주권을 좋은 조건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한 몇 개 정도는 좀 제가 탐탁지 않은 아주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었지만 좀 제가 못마땅해하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그 못마땅한 그 조항에만 제 시야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좀 많이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불안한 걸 가지고 계속 그 계약서를 읽어 나가니까 야, 이것 때문에 나중에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영주권을 이렇게 취소를 했습니다. 중간에 진행하다가. 그렇게 해서 번복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게 바로 내가 불안했을 때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한 단면만 바라보면서 마치 이것이 진짜 실제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사실로 내가 믿어지게 되었을 때 내린 결정이 돌이켜 볼 때 참 그때 그냥 제가 영주원을 진행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런 것처럼 뭐 제가 이제 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사람들도 사실은 어떤 마음이 불안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리고 후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사실은 몸이 아플 때 그 몸이 아픈 사람들한테 휩싸이는 아주 대표적인 감정이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게 되면 사실 그렇죠. 우리가 몸이 아픈데 이 아픔이 뭔가 내 몸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게 되면 상당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잘 낫지 않으니까 뭔가 치료를 했는데 그게 낫지 않고 그러다 보면 이제 굉장히 미래가 또 여전히 나는 지금 아픈데 앞으로는 더 심하게 아플지도 모른다 라는 그런 어떤 막연한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혹 누군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이 가장 건강한 날이 아닐까요? 내일부터는 더 아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드니까 이제 이 불안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잘 봐라는 거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불안한 감정이 들 때 떠오르는 생각들에 너무 빠지지 말라. 그리고 그때 무언가를 결정하지 말고 다음 날 일어나서 좀 불안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 다시 고민해봐라. 결정해야 될 거를 좀 미루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내리는 결정들이 그게 좋은 결정들은 아니에요. 불안이 많이 밀려올 때 선생님 제가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몸이 안 좋은데 앞으로 더 이상 일을 못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일을 그만두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병원에서 뭔가 이제 수술을 권하잖아요. 어떤 뭐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수술을 해야 하는 게 맞죠. 하지만 다양한 선택지가 있고 치료에도 근데 병원에서는 이게 수술이 가장 뭐 고비용이고 뭐 수술 전문 병원이기 때문에 대체로 이 병원 가면 수술을 하게 돼 있어. 이런 병원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병원에 가서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선택지를 다양하게 보면서 결정을 할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거기도 없대요. 가보면 뭐 MRI나 뭐 CT 촬영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이제 판독을 하고 해석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의사도 아닌데 코디네이터가 이제 붙습니다. 그죠? 그래서 코디네이터가 붙어가지고 지금 상황을 설명하면서 굉장히 이제 우리의 불안 심리를 일으키죠.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다. 하지 않으면 뭔가 큰일이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이제 불안감이 밀려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수술을 하는 거 굉장히 후회스럽다. 그때 내가 왜 했는지 모르겠고 그때 하는 걸 통해서 뭐 합병증이나 혹은 또 좋지 못하는 결과들을 얻은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불안한 감정이 밀려올 때는요, 잠깐 호흡하시고요. 그리고 이 불안이라는 이 감정을 좀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내게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뭔가 지금 조급해지게 되고 계속 내 시야가 좁아지고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좀 후회할 선택들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번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 마음에, 내 감정에 그런 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잘 파악할 수만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내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요. 내 감정을 좀 잘 보면서 그리고 어떤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는 잠깐 거리두기 하시고 그때 떠오르는 온갖 생각들, 대표적인 생각, 나는 이제 끝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뭐 이런 생각들이 밀려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불안한 감정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또 다음날 일어나고 또 며칠 지나면 이 감정도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때 다시 그 생각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부디 그 생각으로부터 좀 거리두기를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항상 내 감정 잘 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적어도 우리가 지금 온 국민이 다 생생하게 경험하는 이 사태, 이 사단을 만들어낸 대통령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도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어쨌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오르기까지 검사를 하면서 막 그가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굉장히 이렇게 지식을 쌓는 면에서는 뛰어났을지 몰라도 그런 사람조차도 자기 감정을 못 다스리면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감정을 잘 못 다스려서 좀 무너졌던 경험이 있거나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거는 뭐 대통령도 못 하는 거고 그 누구도 사실 하기 힘든 일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걸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좀 자기 감정 잘 돌보시고 그리고 나에게 좀 적절한 그런 뭐랄까 마음 돌봄 그리고 그 마음 돌봄과 몸 돌봄을 같이 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해드릴 거고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